체포해서 어떤 수단으로 기소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무고했어요? 통영경찰서에서 증거를 없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했다고 제가 신고했어요. 진정했습니다. 그렇게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공무소에. 그러면 그게 거짓말입니까? 통영경찰서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제가 진정서에 써서 공무소에 제출했습니다. 통영경찰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서만 해도 허위 공문 아니에요? 문답식으로 해갖고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해야지 제 간인도 없고 저랑 그렇게 그 시간에 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유령 조서를 만들어서 송치하는 것이 그러니까 범죄행위 아닙니까? 공문서죄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영상을 위변조에 사용했잖아요. 그게 내가 말한 게 다 사실인데 여기 범죄 사실에는 허위 사실로 있지도 않은 것을 이 경찰관들을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제가 공무서에 이렇게 고의로 허위의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조직범죄로 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없는 죄가 생깁니까? 무고는 무고의 고의를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세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걸었으니까 내가 하나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실형받게 하세요. 또 지금 내가 이렇게 다 계속 내가 증거를 제시할 테니까 또 반대로 변명할 허위 공문서 만드세요. 가짜 증인 만드세요. 당신들 입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그랬어요. 확인하고 돌려줬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범죄 증거인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그냥 돌려줬어요? 돌려준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5개월, 6개월, 7개월을 끌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돌려줬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5개월, 6개월, 7개월을 끌었습니까? 그 전에 왜 조사 안 해요? 내가 100번은 말했어요. 100번 이상. 계속 찾아가서 블랙박스 조사를 먼저 해달라고. 교통사고의 블랙박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통영경찰서가 운전자 바깥치기나 이런 범죄를 범인 도피나 이런 죄를 명백하게 이제 통영경찰서가 22년 11월 22일 날 상대방 차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그쪽에서 운전자 바깥치기 부인하지 않는다고 교통팀에서 말했습니다. 그거 내 녹음을 아까 들려드렸죠. 근데 23년 6월 2일 날 뒤집었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아까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그 운전자 바깥치기를 따지려면 대구 성서경찰서로 가래요. 대구 성서경찰서와 교통사고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공갈 사기 문제로 제가 신고를 했을 뿐이에요. 신고를 했어도 거기서 그 문제를 입건도 안 시키고 시간을 끌다가 제가 112 신고를 통해서 대구 성서경찰서를 가게 됐어요. 그 상대방 차에서 공갈과 사기가 있었다. 증거은이 있으니까 그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조사해달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왜 1년, 2년을 시간을 끌면서 지금 이제 3년째죠. 지금 24년이니까 22년, 23년, 24년 3년째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왜 이 문제를 통영경찰서에서 다 알고 있고 조사가 다 끝났는데 수사서류에 하나도 안 쓰고 저를 갖다가 대구 성서경찰서에 가서 이 문제를 따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대구 성서경찰서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제가 올해 24년 6월 달에
수사과에 찾아갔어요. 대구 성서경찰서.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허위에 이런 그 가짜로 보이는 체포영장을 원본이라고 속이고 제시하고 저를 끌고 갔었어요. 그거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안 받으려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내가 쓰고 나왔죠. 말로 하면 또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겁니다. 그 수사과장이랑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겁니다. 이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거예요. 저희 집사람 몸에도 함부로 손을 대더라고요. 그때 카메라를 켜두고 있었으니까 그게 잡힌 거예요. 어떻게 타인의 그 부녀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그렇습니까? 현행범이에요?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내 몸에 손을 대고 항상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를 보호하려고 저를 찍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내가 앉아있는데 아내가 저를 찍고 있잖아요. 누가 손 못 대게. 손을 대면 그게 카메라에 안 잡혀가지고 증거가 안 남는 경우가 많으니까 통영경찰서에서 내가 그런 상해를 당했습니다. 대구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아무튼 그날 운전자 바깥치기에 대해서는 대구성서경찰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교통사고는 대구성서경찰서에 이의 제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교통사고가 통영경찰서에서 조사를 다 했고 운전자 바깥치기도 다 조사가 끝났는데 수사 서류에 쓰지도 않고 그냥 송치를 시켰는데 그게 아직 재판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왜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문제에 개입합니까? 내가 왜 거기다가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교통사고 문제를. 내가 그거를 이렇게 짐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절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절차. 근데 스스로 절차를 어기는 거지. 3년 동안 끌면서 이런 확실한 범죄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을 어기고 이렇게 가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갖고 범인과 피해자를 뒤바꿨어. 함부로 체포하고 조사 변명의 기회가 있다 그러고 데려가서 조사를 안 해주는 거죠. 내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안 받아주는 거죠. 그게 다 절차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송치시키고 그리고 지청에서도 대구 서구지청에서도 조사를 안 해주는 거죠. 그게 그냥 공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절차예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대구 성서경찰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거기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쪽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또 수사한다고 그러고 얼렁뚱땅 넘어가겠죠. 어떻게?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범인 도피를 시켜주고 싶은데 범인 도피를 시킬 수가 없어요. 곤란해요. 왜?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운전자 바깥치기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시인했어요. 그 녹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통영경찰서는 범인 도피를 시켜야 돼. 범인 도피를 상대방 안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복채를 바쳤는지 이 사람들이랑 짝짝꿍을 해서 장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그렇게 뜯어먹고 사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검은 거래가 없이 영상도 조작해주고 허위공문서도 작성해주고 조사하지도 않고 조사했다고 조서도 유령조서를 첨부해주고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합니까? 운전자 바깥치기 다 알면서 범인 도피 다 알면서 그것도 다 숨겨주고 그래요? 3년 동안?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통영경찰서가 대구 성서경찰서가 하는 거예요.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이의신청을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왜 받아요? 이의신청을 제가 하면 이제 통영경찰서는 자유로워지겠죠. 내가 이쪽에다 이의신청을 했으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대구 성서경찰서로 떠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구 성서경찰서는 절대로 아무리 자료를 제공해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절대로 상대방의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녹음을 저에게 남기지 않겠죠. 이렇게 시간을 끌겠죠. 그리고 그냥 덮겠죠. 이게 조직범죄로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고 범죄를 은닉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는 수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2, 3년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알지 않아도 될 거를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시민들께서 어제 오늘도 계속 댓글에 계좌번호를 써주면 이렇게 입금을 해 주시겠다, 변호사비나 도움을 주겠다, 그런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맞아야 될 때 같아요. 때려라. 하지만 시민 여러분, 이 일들이 끝나서 제가 불이익을 다 당한 다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민형사상 변호사 구해서 다 고소고발할 때 저 혼자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헌법소원까지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 헌법소원도 한 2천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더 싸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근데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죠. 그때 제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을 할 때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후원해 주십시오. 아니, 후원이라기보다 계좌번호를 저한테 다 주시면서 주세요. 재판에 이겨서 민사소송까지 다 해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불이익을 당하고 끝난다면 혹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건드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저희 아내 건강을 해친 겁니다. 그리고 빨간 줄을 가게에서 해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큰 지장을 초래한 거예요. 그 기양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무고죄는 벌금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실형 선고라고 해요. 내가 무고를 했다면 나를 실형 선고해야 합니다. 입증하세요. 괜히 다른 별건을 만들어서 또 그러지 말고. 별건을 만들 것도 없을 거예요. 참, 아이고. 하지만 무고죄로 걸었던 그 6사람,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발행하고 영장을 발행해서 이렇게 했던 관련자들, 통영경찰서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많은 공공기관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의 이런 동영상이 공익에 부합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모르는 전화나 카톡 잘 받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사실 아프기도 하고 저희 집사람을 간호하는 것도 있고 나쁜 협박성의 그런 것도 섞여 있어요. 또 영상 같은 거를 막 저한테 보냅니다. 그거 누르면 깊숙이 해킹을 당해요. 해킹해봐야 저한테 갖고 갈 정보도 없겠지만 내 녹음 같은 거 웬만하면 다 다른 데로 옮겨놨습니다. 지금 나쁜 짓 할 것도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주의를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일 당하실 때 경찰서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언론사에서 오시면요, 다 말씀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연락 오는 것 잘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이 지나가고 좀 안정되면 억울한 피해가 있으신 분들 연대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민단체,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해서 그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돕고, 이렇게 사기꾼 공직자들, 이렇게 죄를 덮어씌우는 수사기관의 부채도사들, 이런 사람들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무래도 타임에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그런 어떤 처벌이 없이 이 일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 그냥 넘어가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채도사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대놓고 해먹어도 되는구나, 더 많이 민초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우리 이길 수 있고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